안녕하십니까, 요시입니다. 첫 영상 뭐 할지 고민을 하다가 첫 영상으로는 일단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아직 불법인 우리 타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대본을 써가지고 이걸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 한국 타투가 불법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타투는 이제 유일하게 한국이 불법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타투는 법이 없어요, 한국에서. 타투에 관한 법률 자체가 없어요.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의거해서 타투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시술을 했을 시 바늘의 사용에 있어 피부 감염 및 염료의 성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자가 시술을 하면 알레르기 및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고 하거든요. 의료법 27조를 찾아보면은 이제 타투라는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법에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애매해지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바늘로 누군가를 찌른 행위 자체가 의료행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바늘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 자체를 의료행위로 간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법에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이제 타투에 관한 법률은 없는 건데 타투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다 라는 사실은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의료법 27조에 의거해서 이제 한국은 타투가 불법이라고 규정을 짓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바늘로 누군가를 찌르는 행위 자체가 영리이건 비영리이건 간에 의사만 가능하다, 비의료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엄마가 아빠 등에 부항 떠준다고 이렇게 란셋으로 찔러요, 막. 그러면 엄밀히 따지자면 이것도 불법이에요.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신고하면 뭐 풀어주겠지. 근데 이거를 꼬투리를 잡으면은 불법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뭐 의사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누가 문신하려고 의대를 가요? 의대 가면 그냥 의사를 하지. 그 뭐 문신하는 의사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문신하는 의사분들 의료행위를 안 하고 문신한다는 것 자체가 장사가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얼마나 타투를 사랑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마 미술 공부를 따로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고 누가 의사한테 문신을 받겠어요? 그 뭐 몸에 그림 그리는 걸 맡기는데 뭐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 의대 간 게. 미니 타투 같은 거야 뭐 괜찮지만. 근데 그리고 일본은 이제 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뭐 그 말 많이 하잖아요. 한국이 유일한 이제 불법이다. 아닙니다. 일본도 불법이에요. 일본도 불법입니다. 일본도 같은 이유로 불법이에요. 의료행위라고 규정지어서 일본도 의사만 할 수 있다고. 엄밀하게 따지자면 일본도 지금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 그래서 일본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그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흑도 백도 아닌 그레이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왜 한국과 일본이 불법이냐? 불법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서양은 다 합법이고 한국은 불법인데 불법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자면 역사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역사와 관련이 있거든요. 한국이 아직 불법인 이유는 역사적 배경이 진짜 커요. 근데 이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이제 문화적 공유를 많이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형벌 제도로 문신을 썼어요. 중국은 송나라 때 5가지 형벌: 죄인의 코를 베는 의형, 발 뒤꿈치를 자르는 월형,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는 궁형, 그리고 목숨을 빼앗는 사형, 그리고 죄인의 죄명을 이마나 팔뚝에 죄명을 써넣는 이제 묵형, 먹묵자의 이제 형벌 형자예요. 이제 먹을 몸에 새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자자형, 찌를 자자에 글자 자, 형벌 형자. 그래서 글자를 몸에 새긴다, 찌른다, 뭐 이런 뜻이죠. 5가지 형벌들이 다 폐지가 되고 자형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마저도 이제 중국에서 1905년에 이 자자형이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일본은 약 7세기 경부터 형벌로 문신을 새겼는데 얼굴에 이제 개견자를 새겼죠. 죄를 한 번 지으면은 한일자, 2번 지으면은 큰대자, 3번 지으면 점 하나 찍어가지고 이제 개견자를 만드는 그런 형벌도 있었고요. 이제 아카자 아시죠? 귀멸의 칼날, 그 아카자.
아카자가 이제 산 증인입니다. 걔 몸에 있는 문신들이 요런 형태, 지금 요거 보면 아카자 팔에 있는 문신 이거 있죠. 요게 이제 묵형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얼굴에 있는 거는 일본도 이제 홋카이도 지방이나 이제 일부 지방에서는 그 뉴질랜드 마오리족처럼 이렇게 치장의 형식으로 문신을 했다고요. 그게 이제 얘 아카자 얼굴에 있는 것도 그 치장의 형식이죠. 근데 팔은 이제 죄지어서 얘는 당한 거 같고, 그리고 이제 에도 시대로 넘어가자면 1603년부터 1868년 이제 막 봉건 시대가 시작돼가지고 사무라이들이 이제 직업을 다 잃었어. 사무라이들이 이제 모시던 영주님이 다 없어지고, 영주들은 이제 자기들을 지킬 군사가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쿠자들을 고용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야쿠자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야쿠자들은 이제 야쿠자의 상징 이레즈미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중국의 소설 수호지, 소지 아시죠? 수호지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이제 문신으로 뒤덮은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주인공을 동경을 해가지고 문신을 패션의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도 막 생기기 시작하고, 일본의 이제 문신의 황금기가 이때예요. 야쿠자들은 이제 자기가 이걸 참아냈다 뭐 이런 인내와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용으로 이레짐을 시작한 것도 있고, 야쿠자들은 대부분이 범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의적이죠. 의적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범법자들이 많죠. 일단은 반사회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몸이 거의 다 아카자예요. 아카자니까 이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범죄자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는 의미로 이제 이레즈미를 시작했다는 평도 있습니다. 하나의 멋으로 인정을 해주고 범죄의 낙인을 이제 덮는 용도로 쓴 거죠. 커버업을 한 거지. 일석이조죠. 까리하기도 하고 이것도 가리고 똥 묻고 알 묻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적다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다음에 이레즈미 편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또 예술적으로 역사적으로 할 말이 많아요. 뭐 고흐 고객 막 다 나옵니다. 그때 이건 따로 설명을 제가 한번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 유배형을 받은 애들이 도망을 가면요, 가중처벌로 이마에다 묵형을 했대요. 도망가네, 유배 갔다가 도망가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저 새끼 범죄자다 이렇게.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형벌을 가하는 거는 경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형을 보면은 이 글자 자체가 이제 자자할 경자가 된 거예요. 글자 자체가 자자형을 의미하는 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역사극 이런 데 보면 뭐 이런 경을 칠놈 이런 욕이 나오잖아요. 이런 욕이 이제 여기서 온 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 25년 때 이제 도둑질 한 놈한테 양쪽 뺨에다가 이제 글자를 새겨요. 이렇게. 그거를 경면형이라고 하네. 묵형할 경자에 이제 낫면 얼굴에다가 묵형을 한다. 이래서 경면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는 절도범에게 초범 때는 이제 오른팔, 왼팔에다가는 재범 때 이제 두 번 지으면 양팔에 하는 거야. 두 번 지으면 이제 대칭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경형은 숙종 때까지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법만 남기고 실제로는 시행이 되지 않았다 그러고, 영조 때 영조 16년 1740년에 경형에 대한 모든 도구를 폐기시키고 이를 다시는 사용을 못하도록 했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1740년이니까 불과 300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1905년이니까 엄청 뭐 이제 100 몇십 년밖에 안 됐죠. 역사적으로 이제 문신은 범죄자가 하는 거야 이런 인식이 강한 거예요, 동양권에서. 반면에 이제 서양권은 이제 신분 표시의 상승으로 좀 많이 썼어요. 완전 옛날에는 그 샤머니즘 믿는 사람들한테는 고위 주술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본인의 신분 과시용으로 좀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서양권에서는 높은 귀족들 있죠, 뭐 영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신분 표시용으로 많이 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의 문신에 대한 역사적 인식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과거부터.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남아 있어서 어른들부터 그렇게 내려오는 그 인식이 그대로 계속 전해져 내려온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었죠. 바뀌어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동양권이 문신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이유가 여기서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판례가 1992년에 나온 거거든요. 이 판례 이후로 이제 한국은 대불법의 시대가 된 거죠.